자, 안녕하세요. 미래에선 슈퍼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공시를 사전에 읽어드린 남자 조우진입니다. 자, 원익홀딩스 오늘 보도록 할 거고요. 마이너스 6.7% 정도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29,900원의 종가 처리 마감했습니다. 거래량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원익홀딩스가 이 투자 경고 종목 처리로 하향 종처리가 나왔죠. 투자 위험 종목 처리가 나오고 경고 종목 좀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조금씩 기관 수급이 신경 쓰여야 될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신용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반대 매를 또 일으켜서 주가를 또 하락폭을 세게 가져가는 수급이 기관인데, 이 기관들이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처리가 해제되기 전에 매도 타점을 잡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반대 매가 전혀 나오지 않을 거고요. 만약 그 전에 매도가를 좀 세게 때려가지고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개인들이 반대 매가 좀 일으키려고 눌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으로 나왔던 게 로보틱스에서 휘림 로봇이라는 이 종목이었죠. 이 종목의 투자 경고 지정 처리가 돼 있다가 기관 수급이 좀 매도가를 세게 치고 나왔었는데요. 이때 당시 풀리자마자 개파락 처리로 내려간 게 있었는데 다시 이평선 하단 구간에서 이제 받쳐주고 있지만,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 특히나가 반도체 섹터에서 이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PER을 받쳐주고 가면서 로보섹터까지 붙은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만 좀 안 나온다고 한다면 꾸준하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OBV 수치는 전혀 문제 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이 주가가 좀 빠지려고 할 때마다 수급 처리가 들어오면서 이평선을 잘 맞춰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시 한 번 더 수급 들어오면서 반등 처리 나올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엄지 모양 요 따봉 버튼이 있거든요. 좋아요 버튼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자, 영상 촬영해드린 데 있어서 큰 힘이 나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면 제가 영상 찍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부탁드려 볼게요. 자, 어쨌든 뉴스에서도 보면요, 원익홀딩스를 좀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AI, 로봇 모두 걸쳐 있다고 해서 원익홀딩스 하반기 주가 430% 급등이라고 하지만요, 원익 IPS도 요번에 실적 부분 275억에 영업이익이 좀 나왔는데 4분기부터 해가지고 원익 IPS에 대한 부분도 실적도 잘 나오면서 지금 용인에다가 이렇게 반도체 공장 부분이랑 평택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부분에 대한 요 증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실적 부분이 계속적으로 받쳐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권에서부터 많이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투매를 할 땐 전혀 아니다를 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절대 현 구간에서는 보다 투매를 하시면은 안 되는 구간이다 라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투매 금지라고 강력하게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지 제 영상이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 많은 분들께 시청을 하시면서 이 원익홀딩스 개인 투자 분들께서 투매를 하지 않도록 투매 금지라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인생의 선배님들 한 번씩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조금의 조정세가 나왔었을 때 뭐예요? 매수점을 잡아 가신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나 사업적인 측면 전체를 보고 뭐예요? 지금도 수급적인 측면이나 뭐 차트랑 포지션까지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평선 하단 구간에서부터 꾸준하게 이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쵸? 상단 포지션도 계속 지켜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단 내려오고 나서 상단 찍고 하단 내려오고 나서 또 상단은 올라갈 겁니다. 아래꼬리 수급 처리가 들어오고 있는 포지션이고요. 지금 보면 핵심 물량 자체 OBV 수치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OBV 수치가 오른다는 건요,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제한적으로 하방을 막아준다라는 건데, 지금 원익홀딩스의 핵심 물량 자체가 월봉으로 보시면 뭉쳐져 있는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여기를 보시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멀지만 여기 얼마요? 9,300원에서 17,000원 이 물량이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간 따라잡기 투자를 하면서 뭐예요? 아래꼬리 수급 처리가 받아주면서 빠질 때는 막아주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OBV 수치가 올라가면 핵심 물량에서 매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요,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나고 조정선이 일어났다가 횡보선을 가져갈 때 상단 포지션에 있는 물량이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주가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고 갈 때 여기 평단가가 떨어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평선 하단 구간 지지해 주는데, 여기는 이 구간에서 여기를 따라잡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원익홀딩스의 기업 가치 부분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평단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때마다 잡아주고 있다는 것은 이 매수에 대한 수급에 이런 포지션들이 매도세의 포지션보다 이 수급보다 훨씬 더 매수가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보시면요, 지금 볼까요? 그동안 시종 잔고 좀 눌리기 시작하니까 장대 형명이 좀 안 나왔었는데, 크게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딱 보이고 나서 빠질 때
횡보선을 가져가면서 조정선 아래 꼬리가 터치되면 부분이 마지막 핸들폼에 대한 최단 거리에 떨어집니다. 여기도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빠지고요. 여기도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빠지고 올라갔다가 딱 여기 하단 구간까지 빠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위의 핵심 물량 자체에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이제 제한하고 있고요. 거기다 순환배 장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외인수급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매도를 때리면서 나갈 때처럼 포지션이 잡힙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시면요. 11월 4일 날짜 이후로 해가지고는 매도 물량이 현저하게 양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애탁 자금 자체가 86조 8천억까지 올라왔고 융자 잔고가 25조 5천억까지 올라가면서 이 기관들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개인들의 물량을 털 수는 없어요. 어차피 신용 매매도 안 되기 때문에 반대 매매 청산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이 기관 쪽에서도 어쨌든 간에 지금 하단 구간에서부터 물량을 담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들의 물량 자체를 투매를 던지면서 개인들을 갖다가 나중에 매매 시작된다라고 해도 신용 매매가 세게 하방을 낼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설명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인들은 어차피 순환매장에서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외인들이 만약에 집중 매수세를 가지고 원위코인을 때렸다라고 한다면 기관들이 비중을 줄이지 않아요. 그냥 던져놓고 어차피 투자 경고 종목 풀리게 되면은 본인들은 물량 없기 때문에 하단권을 확 내려쳐버려 가지고 반대 매매 일으킨 다음에 본 하단에서부터 다시 매수가 잡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강제 청산 안 당하려고 하는 개인들이 물량을 더 들어오겠죠. 그러면 장대 항복은 올라가겠죠. 그때 본인들은 위에서 매도가를 때리고 시험장고를 갖고 있는 개인들만 물려버리는 말도 안 되는 또 사태가 생기는 건데 지금 보시면 원익홀딩스는 그렇게 하고 있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위로 올리겠다라는 이제 포지션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올라갔다가 차익 매도, 올라갔다가 차익 매도, 올라갔다가 차익 매도, 올라갔다가 차익 매도 하면서 이 포지션을 꾸준하게 이제 지켜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건 이 종목이 어디까지 좀 올라갈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여기 보시면 월봉 보시면 월봉상을 봤을 때 제대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올려치면은 아래 꼬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구간에 나눠져요. 그쵸? 이 구간에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올려쳤었을 때 윗꼬리 부분이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기술적 반등 하단 구간은 우선적으로는 33,900원은 무조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익 매도가 나왔을 때 캔들 아랫꼬리가 딱 걸쳐버린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매수점을 잡아도 되는 부분이고 기술적 반등 올라갔었을 때는 35,000원까지는 거의 충분하게 100% 올려칠 거다라는 걸 보시는 게 맞아요. 어차피 하락 포지션에는 이제 물량이 출회됐을 때 하방에서 받아온 수급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정선을 내리면서 내려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보면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매수 매도 타점 혼자서 잡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 번호 잠깐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개인 번호 010-4010-363번으로요. 원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단체 문자 등록을 해 드릴 거예요. 등록을 이렇게 다 해 드려 가지고 여기다가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과 그 매도 타점 그리고 긴급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그리고 자, 공시가 떴을 때요. 공시에 관련된 부분들 요런 대응 전략 파일도 같이 보내 드릴 거니까 자, 앞으로 이 원익홀딩스로 해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요걸로 신규 매수 타점 혹은 추가 매수 타점, 재매수 타점, 그리고 고점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가면서 이 원익홀딩스 계속 투경과 뭐 투자 위험 이런 것들 공시로 인해서 계속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런 것도 내가 제대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수익 한번 극대화해 보고 싶다. 라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불자역으로 원익 두 글자 빠르게 보내놓으셔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원익홀딩스로 큰 수익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채널은 바뀌었어요. 지금 영상 찍었던 채널 바뀌긴 했지만 원래도 제 영상들을 진짜 5,000원, 8,000원 진짜 원익홀딩스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제가 채널 바뀌었지만 공시남 조우진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원익홀딩스 주주분들. 특히 로봇 종목들 클로버, 튜림 로봇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댓글 참여 투매 금지라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핸드폰으로 이제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안심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메시지 창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죠. 여기다가 뭐라고요? 원익 딱 남겨놓으시고 전송 눌러주시고 다시 제 영상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시청해 주시면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오늘 원익홀딩스 내용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좀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영상 보시다가 야 그래도 야 공시남 조우진 진짜 내용 괜찮네.
좀 잘하네."라고 하시면요. 상단에 있는 번호를 원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분봉성으로 봤을 때도 60 분봉 볼게요. 총 삼거리 정도를 보면은 이평선 하단 구간의 동일선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 밑으로 빠지려고 할 때마다 수급 들어오고 있고 수급 처리가 들어오고 있는 포지션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집선 형성했다가 올려칠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빠졌던 부분은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빠졌습니까? 지금 코스피에서 외인이 2조 8천억을 매도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코스피를 좀 누르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어떤 종목에서 좀 특이사항이 있었죠. 삼성전자에서 한 6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SK하이닉스에서 1조 2천억 조금 넘게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조 8천억 정도를 두 개 종목으로 매도 처리를 하면서 이 코스피에 대한 지수를 하방 압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 정도 빠졌고 SK하이닉스가 8% 정도가 빠졌는데 우리 뭐예요? 원익홀딩스는 이 정도 선에서 정말 잘 버텨줬다라는 거예요. 여기 21선에서 걸쳐주면서 다시 말아 올려주면서 수급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왔고요. 월요일날 갭상을 하거나 좀 장대 한번 만들면서 다시 5일선 근처로 다시 얹혀놓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우선적으로 로봇 섹터나 AI도 엮여 있긴 하지만 반도체 부분 이제 실적 부분은 베이스이기 때문에요.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 건지, 그리고 원익홀딩스의 이 뭡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HBM 부분에 대한 단가 부분 꺾였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HBM 뭡니까 3E에서요 HBM4로 교체식이에요. 아시죠? 그러면 교체식 왔을 때 신제품이 나오면 구제품을 갖다가 우선은 다 판매처리 재고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가격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HBM4로 넘어가면은 50% 정도의 비중이 HBM3로 원래 판매당 가격대보다 높게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가 부분은 급격하게 올라갈 겁니다. 요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세대 넘어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면 낸드 플래시 가격은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다가 SSD 부분에 대한 것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디램 부분에 대한 단가 부분도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가격 부분에 대한 거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다가 삼성전에서 요 내용 나왔어요. 2025년도 디램 신규 투자 규모는 60km 수준이며 2026년 연말까지 P4에 남은 공간 전량 D1C에 투자할 것을 추정한다라고 나왔고요. 스카이닉스 쪽에서도 말한 게 용인 클러스터 일정 당기고 있어서 마찬가지 27년도 증설에 대한 업체도 역시 크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반도체 장비 쪽 부분에 대한 것도 발주가 더 빠르게 나오겠죠.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한 발주 더 빠르게 당겨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 정도로 캐펙스가 크기 때문에 당겨온다는 거고, 지금 보면 디램 공급자 재고 추이를 보면은 6주, 2주, 2주 계속 떨어지죠. 구매자들 재고 추이는 보세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매자들이 계속 재고를 올리려고 하는 거고 공급자들은 이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물량을 다 줘도 지금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부족하니까 감당이 안 돼서 캡팔 넓힌 거고, 그러면서 증설 처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HM 부분이나 디램 부분에 대한 이 교체 시기가 왔는데 단가 부분 약간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걸 투매를 던지시는 개인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 부분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 쪽에 이미 잡혔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적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보면은 원익홀딩스의 그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을 좀 보잖아요. 매출액이 6,455억에 영업이 한 30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6억 정도 잡았을 때 요게 PE야 펄 가지고 100배 정도 뗀다 보면은 3조 600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익홀딩스 시가총액 자체가 2조 4천억 정도 돼요. PR을 갖다가 지금 한 70배 정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보면은 2분기 때 약간의 적자폭이 나와서 그런 건데 3분기 때 또 흑자분에 대한 것도 10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도 시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보다 약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36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 보고 있거든요. 한 65배에서 70배 정도 왔다 갔다 할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반도체 섹터가 비교해가지고 PR이 65배, 70배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원익홀딩스가 로봇하고 저기까지 다 붙은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봤었을 때 이 PER 4,900배 PER 시총이 7조 이제 3천 가지고 가고 있는데 매출액 대한 부분을 좀 볼까요? 매출액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200억 원 정도, 193억 정도 적자폭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해요. 근데 얘네가 삼성한테 투자를 받아가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그럼 로보티즈 한번 볼까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3조 600 정도 되는데 2조 8천억, 2조 9천억 정도 되는데 PR이 2,300% 정도 돼요. 2,300배. 얘도 좀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450억이요.
영업이익이 46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익홀딩스가 지금 단기 보고서를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 없어가지고 외부 자금 조달해야 돼가지고 이게 주가가 요렇게 뭐예요? 말 그대로 영업 밸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유동자산부에 대한 게 지금 3,200억 정도 있고 현금성 자산 1,400억 정도 있어요. 그럼 유동부채 부분이 6천억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자산 대비해가지고 200%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소위 말하자면은 반도체 섹터의 기업들은요, 200% 정도 이제 부채비를 유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0%까지 올라왔던 기업도 있어요. 예전에 심택 같은 기업은 서로까지도 부채비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만 원대에서부터 6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원익홀딩스가 지금 이 구간에서 안 빠진 이유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하락 포지션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업별적인 부분이나 그 로봇 섹터랑 A 엮여가지고 고밸류를 받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어가지고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투매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뭐예요? 저점 이런 눌린 구간에서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들어가고 상단 과감 비중 조절하고 제가 상단차를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림 좀 어깨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상단과 하단을 계속 올리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매수, 비중 조절,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요걸 반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런 거 좀 혼자서 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하신 분들, 도움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상담해 보시고 4010-363번으로 뭐예요? 원익 두 글자 남겨 주시고요. 뭐라고 제가 남겨 달라고 했죠? 원익이라고 남겨 주시면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뭐예요? 공시라던가 여러분 특이사항 생기면 자료까지 정리해 가지고 자료까지 대응집까지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보시면 안심 링크 달아놨으니까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메시지가 자동 넘어가시니까 여기다가 원익 두 글자 입력해 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누구나 편하게 문자 발송 가능하시고 신청 가능합니다. 자, 바로 빠르게 실시간 답장 드릴 거니까 원익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려고 했을 때 얇은 방향 천천히 나오면 아리꼬리 수급처리 나온다? 근데 5일 이평선이 이제 따라들고 있고 거기다가 경고 종목 지정처리 나왔는데 행보선 가져가면서 경고 종목 또 풀렸잖아요. 원익홀딩스가 사업적인 리스크 부분이나 실무적인 부분이나 리스크 부분 때문에 경고 종목 붙은 게 아니라 주가 상승과 하락 부분에 대한 게 급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경고 종목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관들의 이 매수세와 매도세예요. 기관들이 연일 매도세를 막 때려버린다고 한다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신용 매매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우선 본인들의 물량이 없기 때문에 낙폭을 내려치고 나서 하방권 잡으려고 하는 건데 제가 하나 보고 있는 게 그래서 선물 포지션이에요. 선물 포지션 보면은 금요일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시 딱 시작되자마자 하방에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콜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10시에서부터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풋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10시 이후부터 해가지고 최하방까지 내려놓고 여기 보시면 그쵸? 비차익 매수에 대한 부분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외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봤었을 때 롱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이 19,000 계약권이요. 쪽 계약권에 대한 부분들이 2,600 계약권이요. 지수 자체를 상방 포지션 올린다는 거거든요. 수납에 돌리는 게 숏에 대한 계약권 청산 처리가 나오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숏이죠. 숏이 청산 처리가 나오게 되면 롱 포지션에 대한 이익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납의 장사를 돌려서 요 계약권들을 숏을 살리고 롱을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납의 장세가 워낙에 세고 거기다가 메인으로 가져간 섹터가 반도체하고 2차전지, 조선, 원전, 로봇, 스테이블코인, 바이오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중에서 지주사 그렇죠. 코스피 코드까지 올리는데 세 섹터가 포함되는 거예요. 로봇, 반도체, 지주사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들이 매도를 세게 뗄 수가 없어요. 기관들이. 갑자기 급하게 들어오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만으로는 개인들이 역택장을 눌러버릴 수가 없어요. 얘들이 82조 원, 80조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분량이 기관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기다가 외인까지 달라붙으면은 주가가 확 올라가면서 기관들은 따라붙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상방 포지션에서 개인들이 매수 때릴 때 기관들이 오히려 반대 물려버리는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도 비중을 줄이고 특히나 핵심 물량 자체에서는 틈틈이 들어오면서 비중 조절 처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관이. 그러면 이게 경고 종목이 풀려도 상방 포지션 잡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수급장 올라가는 거니까 기술적 반등 상단 구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요? 3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충분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시고요. 그 이상부터 올라갈 때는 밸류가 따라오는지 전적으로 로봇 섹터 봄에 대한 이 수급 처리
계속 받으면서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좀 따져보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올라갔었을 때에 대한 고점 매도 타점, 기업에 대한 지금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을 좀 빠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시는 010-4010-3663번으로 요 번호로 문자로 원익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소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나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에 있어서 큰 힘이 나니까 한 번씩 부탁드려 볼게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2,000억 이상 매집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2,000% 이상 상승할 요 종목 선물로 드리면서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1분만 집중하시면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1분만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오늘 크게 돈 벌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기업이 M&A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제가 보는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급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자, 삼성전자가 처음 이 로봇 사업을 진출을 한다라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했을 때 기억나시죠? 자, 그 이후로 2,500% 무려 25배나 폭등을 해서 불과 만원대였던 주가가요 42만 원대까지 폭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한 흐름이 바로 지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특히 이번에 한봉투법 통과 이후로 수급이 지금 로봇 쪽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무려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인력만으로는요 이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답은 로봇, 그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 1인당 GDP가 이미 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이 넘어요. 이 정도면 이미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로봇에 투자하지 않으면 생산성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뛰어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삼성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전 세계 시장은요 800조 원이에요. 이걸 놓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이 기업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요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요. 자, 글로벌 탑 클래스 S급 인재까지 팀에 합류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전직 AI 연구소에서 부사장을 맡았던 분이 지금 이 회사의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이 삼성과 이미 실사를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AI 기술 접목한 시제품도 완성을 해놨고요. 글로벌 기업들에서 벌써 관심을 갖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놓치지 않으려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회사 재무 구조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연속 흑자에다가 사상 최대 실적까지 기록을 했으니 안정감은 이미 검증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 투자받고 25배 갔을 때 부러워하셨던 분들 분명 계셨을 거예요. 자, 그때가 2023년 1월이었는데 미국이었던 주가가 불과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만에 25배나 폭등을 해서 42만 9천 원대까지 갔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흐름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에 신사업을 위해 이 별도 조직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대형 M&A 추진 그 핵심이 바로 뭐다?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이미 인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전 세계 유일하고요, 세계 최초고요,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빅테크 기업들에서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있고 시제품까지 개발을 완료해놓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인수 마무리 짓고 나서 대로를 터뜨리겠죠. 자, 글로벌 상업펀드, 국내 세력들이 이미 선매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단돈 딱 100만 원 넣어놔도 이 종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2,500만 원 이상 뿌려낼 수 있는 그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성장 테마를 잡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M&A 요 재료까지 얹혀져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원익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 투입시키고 있는 이 종목 최소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으로 20배 이상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이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주말이든 아무 시간대와 상관없습니다. 원익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렇게
크게 급등할 종목 딱 한 종목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고요. 단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여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 뛰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짜 매수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세력이 주가 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린 딱 한 종목 제대로 한번 받아보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20일 기준으로 봤었던 이 메이저 수급 중 하나겠죠. 검은머리 외국인들이나 혹은 신한투자증권 공매도 괜찮고 얘도 검은머리 외국인, 얘네가 아니라고 하면 주가를 끌려는 주체가 어딜까요? 무조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매도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제 말은.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명확한 하락에 대한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결국 한 번 반등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5일선 한 번 이탈했습니다. 계속 지켜오다가 버텨주다가 증시의 하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하락을 만들면서 도지형 캔들을 만들어냈다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 다시 강하게 들어 올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가가 아무리 어떠한 악재가 나오고 급격하게 빠져도요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올랐던 종목들은 더욱더 그렇죠. 쭉쭉쭉 장대 항봉을 밀고 올라온 게 아니라 명확한 조정에 대한 구간들을 견디면서 건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더더욱이나 반등을 보여주면서 빠질 수밖에 없다. 빠지더라도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린 거 뭐예요? 일봉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조금 더 장등 플랜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왜요? 투자 경고 딱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투경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죠. 월봉 좀 볼게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던 게 사실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윗꼬리의 다르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들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윗꼬리 계속해서 신고 경시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윗꼬리 달리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더 이상 털릴 개인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 상승이 나올 당시에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되었습니까? 바로 공매도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대차장고 같이 한번 보는데요. 지금 보시면 장고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닥을 찍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앞에 들어섰던 이 공매도의 움직임, 원익홀딩스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대차장고. 그러니까 신용거래랑 공매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신용거래와 공매도에 사용이 되는 게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대차장고입니다. 이 대차장고가 지금 어떻게 됐다?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는 진행이 되긴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신용거래가 막혀 있잖아요. 그럼 뭐로 사용이 됐을까요? 공매도로 사용이 됐겠죠. 그럼 공매도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물량을 빌려와서 매도라는 행위를 말한 거죠. 그럼 이 공매도 이후에는 뭘 해야 돼요? 상환을 해야겠죠. 갚아야겠죠. 그쵸? 이거 우리는 쇼커버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공매도 같은 경우는 3개월 안에 뭘 해야 돼요? 상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작점으로부터. 그럼 지금 몇 월이에요? 11월이죠. 그럼 공매도가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게 8월 중순부터라고 잡을게요. 그냥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이 정도 물량도 상황에 들어왔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3개월 폭만 놓고 봐도 어때요? 많은 거래가 들어왔다. 생각보다 많은. 실질적으로 주가를 단기적으로 빵 치고 올라가면서 쇼스키드의 움직임을 만들기엔 충분한 물량들이 지금 응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으로 개인들을 고점에서 많은 물량이 들어왔고 개인들을 정리하는 구간을 만든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쇼스키드의 움직임을 만들 겁니다. 이 구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고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신고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이 수급의 변화, 세력들의 매도에 대한 시그널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우리는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그냥 명확하게 상승에 대한 상방에 대한 방향성이 열려있을 때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도 오늘도 계속해서 좀 딥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어떻습니까? 하락 병사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목표 주가를 좀 올려가는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투자 회사에서 엔비디아 압도적인 성장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25달러에서 265달러로 또다시 상향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일이 언제입니까? 11월 19일이죠. 한국 날짜로는 20일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동안에 가파르게 상승을 만들어 왔고 건전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AI 거품로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예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 1470원을 돌파하는 이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정부 쪽에서 직접적인 이 갭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서 1463원까지 내려오는 움직임이 확인됐죠. 지금 현재 실제로 1457원까지 눌림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다고 했을 때 점차 환유된 부분들도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에 따라서 금리를 하는 건데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 이런 부분들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오히려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품론에 대한 것도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 상승을 만든 것들하고 이제 한다면 이런 거품론에 대한 부분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길망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이런 상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 상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우상향의 움직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26만 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다가 뭐예요? 재고를 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했을 때 HBM 관련해가 208만 장가량의 뭐예요? 이 물량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스타게트 프로젝트 70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90만 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급 요청이 있었죠. 그렇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300만 장에 달하는 HBM 관련해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요를 이동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수요 확장에 대한 공장 증설된 부분들을요 빠르게 추진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공장 증설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요 반도체 이 장비에 있어서 당연히 원익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지금 시점 매도할 때가 아니다. 끝낼 때가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관련해서도 원익 로보틱스의 이 로봇 관련된 이 기술력이 있어서도요. 지금 엔비디아 협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과 이 협력 가능성 LG뿐만 아니라 삼성 계속해서 지금 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섹터 안에서 삼성전자, 이 반도체 그리고 이 로봇 관련해서도요. 또 기대할 수 있는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그렇다고 했을 때 돈의 흐름 그다음에 물량을 장했던 주체들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했을 때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방향성과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갈 수 있겠는데 어제 옵션 만기일이 좀 진행됐었고요. 외인들의 포지션이 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일정이었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던 게 그전에 콜옵션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했을 때 콜옵션 풋옵션으로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으로 변하는 거 아닌 거에 대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변동성 안에서요.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외인들의 물량이 많이 남아있고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선물 봤을 때 미결제 약정의 부분들도 엄청 물량이 들어있었고요. 12월달 됐을 때 선물과 옵션에 대한 동시 만기가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들어왔던 이 콜옵션 물량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 지수 금액이 나타났을 때요. 이들도 손실을 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해서든 간에 물량 집어넣으면서 현물에서라도 물량 집어넣으면서 주가 끌어올리고 12월 달에 이 콜옵션 물량 청산되면서 당장적인 변수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빠르게 바닥권을 잡고 나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지금과 절대 여러분들 매도해서 수익을 못 챙기는 이런 실수하실 때가 아니고 정확한 이 매수점 흐름 안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최근에 그 원익홀딩스가 위험 종목 좀 지정돼 있다가 특정 시점에서 의도적으로 변동성을 만들면서 위험 종목 해지되는 부분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경고 종목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고 종목 해제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신용에 대한 이 물량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신규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연결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더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 워낙에 신용 물량이라든지 증권 담보를 활용해서 엄청난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이 들어왔었다고 한다면 이 물량을 한제 털어내는 움직임 여기서 증권담보 물량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이탈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고요.
신용 물량에 대해서 26종에 대한 물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물량을 한 채 털어내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 위한 이 변동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업종의 증시에 이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흔들 때가 아니라 정확한 타점만 미리 준비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기회 구간이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계속 픽셀이 나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뭐 오늘 7%또 폭락폭을 좀 맞이했잖아요. 갭을 띄면서 좀 하락이 나왔는데 요번에 5일선 이탈시키고 21선 위에서 반등폭이 나와주나 싶더니 추세를 전환 싶더니 결국엔 또다시 5일선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이에 따라서 오늘 원익홀딩스도 5일선이 결국에 이탈하는 모습 그려졌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원익홀딩스 영상 찍어드리면서 자, 이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상태로 너무나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것만큼 뭐요? 그러나 그런 것만큼 5일선을 언제나 이탈시킬 수 있는 이러한 조정폭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뭐요?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고의적인 이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증시 안 좋네? 그래, 여기 21선 받쳐주면서 여기까지만 한번 떨궈서 개인들 던진 물량 받아먹자. 라는 거죠. 자, 이번에 투자 위험 종목에서 경고 종목으로 다시 한번 내려갔죠. 시장에서 조치가 주의해서 경고로 되고 나서 다시 위험 종목 가는데 요번에 원익홀딩스가 주의와 경고와 위험 딱지를 모두 다 달게 되면서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승물이 나왔을 때도 절대로 매도하지 말아라. 아직 고점이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절대 매도 금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만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원익홀딩스로 많은 수익을 좀 가져고 계신 분들,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 찍은 채널은 좀 바뀌었지만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점 드렸던 부분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거 매수 타점 지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다시 한 번 더 매수 타점, 상승 추세 확인하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비중 50% 조정 드렸었죠. 그쵸? 계속해서 이 타점 잡는 것도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세팅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다 이제 오픈해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요거 가점 지표 이용하셔가지고 많은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신다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대응 전략 그런 정보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시고 도움을 받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창 열어놨으니까요. 아직은 축제 기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돈 축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매도 금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앞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5만 원, 6만 원까지 최소 갈 거라고요. 이때 가서 우리가 전략 매도할지 말지 이때 고민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현재 구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5일선이 이탈됐기 때문에 지레 겁먹고 투매 물량 던지는 분들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매도할 타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조정폭이 나오게 되더라도 오히려 좋은 거다. 기회다. 주가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아니죠. 아니지만 지금까지 매수 타임 잡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준을 바로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원익홀딩스가 반도체가 뭡니까? 로봇 관련주 섹터로 엮이면서 현재 미친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저점 대비 벌써 33,900원 몇 배입니까? 거의 500%에서 600%가량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코스피 매도 물량 2조 8천억 미친타게 나와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전장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아침만 하더라도 한 오전 10시쯤이었죠? 10시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가 1조 4천억 원, 외인에서 1조 2천억 원 가량의 매도 물량 나왔었는데 오늘 장 끝났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3조 8천억, 그리고 외인은 2조 8천억입니다. 그만큼 현재 외인과 기관들의 팽팽한 힘싸우기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개인 투자자는요 어떻게 해서든 코스피에 대한 조정폭을 막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매수 물량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그나마 그나마 코스피를 지켜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 매수 물량들보다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더 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또다시 21평선을 이탈시키면서 이러한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떨어진다라고 해서 곧바로 매수해야 되냐?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영상 속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영상 하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락할 때 하락하면 무조건 매수하자가 아니라 하락하고 수세가 전환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 혹은 여기서 비중 주셨던 분들은 재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진짜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좀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제 로봇 관련주 앞으로 로봇 휴머노이드가요 상용화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테슬라 뭐 전기차 이런 거에서 뭐요? 에이 전기차 누가 타 이랬는데 지금 전기차 많이 타고 다니죠. 로봇도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 집에 회사에 어디든 이 로봇이라는 게 생길 날이 이 전기차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조성 방산 원전 우리 여러분들 2025년도에 핫했던 조방원 3개지 않았습니까? 조방원이 지금은 강하지만 앞으로 이런 수급들은 항상 순환되기 마련이고 로봇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쏠릴 때 재료와 이슈를 트리거 삼아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항상 우리 여러분들 풀어주신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점 잡아가지고 300% 400% 수익나는 거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나는 언제 저런 수익 가져가나 한탄만 하신 분들 많으신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머리 잡자 기회를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당시 언제였어요? 4월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4월달. 그쵸? 이때부터 제가 로봇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했었죠. 원익홀딩스뿐만 아니라 부틱스도 말씀을 드렸었죠. 4월달부터. 4월달 언제입니까? 25년도 4월달이니까 이때부터 뭐예요? 하락을 했지만 주면서 상승 다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0만 원 구간에서 뭐예요? 50만 원 찍고 지금도 38만 원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혼자서 매매에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간에 1억을 확실히 만들어줄 강력한 매집주 하나를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게 뭔가요? 항상 입이 닳도록 드린 말, 바로 이 주포의 의도와 주포의 생각을 읽으면 앞으로 이 종목이 크게 급등할 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수많은 급등주와 매집주들을 대방출하면서 이 주포들의 자금이 포착된 이 종목들 위주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난 잘 모르겠어. 어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포기하시진 않으셨는지 항상 묻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상반기 조선주, 방산, 그리고 원자력 위주로 주포들이 크게 올려하는 흐름이다라고 소통방에서 몇 번이나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에만 하나오션이 여러분들 140% 가까운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 돌파 나와줬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데 등의 100%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이 상선 슈퍼사이클 기대감과 이 방산 글로벌 수주 모멘텀이 수혜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원적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올해 안에 250%가 넘는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런 이슈들이 생겼을 때 이 주포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돈을 가지고 주가를 급등시키는지, 그리고 테마별로 대장주 그리고 이등주를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상승시키지만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절대 손실 볼 수 없는 이런 매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 주포의 생각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테마 형성된 종목들 중 가장 크게 급등할 이 대장주 한 종목씩만 뽑아서요. 제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명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수익률이 얼마만큼 달성했을 때 자율적으로 매도해야 되는지 제가 아주 친절하게 보내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번 이 원자력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5월 8일자 5월 초에 올려드렸고요. 추천드려서 주가가 거의 160%가 넘는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자, 우리 방 1억 달성 매집주인 만큼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게끔 3달 정도 끌고 갔다면 못 먹어도 몇 배,
2배 이상은 수익 낼 수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5월 중순에 현대 롯데를 추천드리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및 방탄수주 글로벌 호재 등으로 인해서 거의 추천드리고 나서 2달도 채 안 돼서 100% 가까운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었던 HC중공업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미국 마스크 프로젝트 이슈와 해양 부분 흑자 전환 및 실적 개선이 맞물리면서 정확히 추천드리고 나서 한 달하고 보름 만에 200%에 육박하는 이 급등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내기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슈와 테만 알아도 주퍼들이 어느 종목으로 작업을 하는지 이런 거 알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큰 상승으로 이어질 만한 딱 한 종목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단순히 20% 30% 올라갈 종목이었으면 제가 공유해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액만 매수하셔도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세력 정보주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만큼은 모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게 뭐냐면 2년에서 3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매집한 종목이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유통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는 품절주입니다. 이미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위에 있는 차트가 뭐예요?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한 흔적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서 1차적으로 기존 매물을 소화하면서 물량을 장악한 상승이 한 채 나와줬고, 대시세를 분출한 이후에 거래량을 서서히 죽이면서 지금 이 최저가, 그러니까 이 저점 부분까지 주가를 싹 밀어버리죠. 그러면서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바닥을 잡고 그 이후에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매집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때요? 올라갈 준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졌었던 이 월봉상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자리다. 지금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제가 입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여드린 거고요. 어떠한 자료, 어떤 이슈가 나올지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지금 요 미국의 트럼프와 엮인 그입니다. 최소 몇 프로? 300% 이상 상승할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세력의 평단가와 요 목표가를 제가 입수를 했기 때문에 요 종목명, 종목 이름과 어디서 매수하셔야 되고 어디서 매도하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최소 어디까지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인지 파악이 끝났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종목 이름을 확인하시고 차트와 비교해 보시고 제가 매수가를 드릴 거예요. 매수가 얼마 원 정확하게 딱 가격으로 말씀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종목을 끌고 가셔야 되는지, 매도하셔야 되는 목표가 정확하게 통방에서 공유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내가 매수해 보고 싶다, 큰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쪽으로 원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 이번에 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최소 2배에서 3배 상승할 만한 이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요,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는 상관없습니다. 자, 제 개인 번호로 원익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자, 이번에 진짜 크게 급등할 종목 딱 한 종목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고요. 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이 되신 다음에 다시 이곳 찾아주셔서 여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릴 딱 한 종목 제대로 한번 받아보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